이번 시간에 우리 오류 검출 방식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방과 내가 이제 데이터를 주고받고 할 때 그 데이터에서 이제 오류가 발생했냐 아니냐 그를 이제 검출하는 그런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우리 오류 검출 코드를 이제 이용하는 그 방법이에요. 얘는 이제 송신 측에서는 전송할 그 데이터에다가 오류 검출 코드를 이제 우리가 따로 이제 부과를 해서 송신합니다. 송신하게 되면 그때 이제 송신 측에서 이제 보내온 그 오류 검출 코드 있죠. 그 코드를 이제 이용해서 수신된 그 데이터에 오류가 있나 없나 그를 이제 검출할 수가 있어요. 그때 이제 사용되는 그런 오류 검출 코드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 좀 이제 같이 한번 살펴보자고요. 자, 우리 첫 번째 이제 페리티 검사요. 페리티 검사, 페리티 비트 그렇게 이제 부르는데 얘는 이제 데이터 블럭에다가 1비트의 이제 검사 비트인 우리 페리티 비트를 이제 추가를 시켜서 우리가 이제 오류를 검출하는 그 방식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이 페리티 검사에는 우리 짝수, 홀수 그렇게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우수 페리티다, 기수 페리티다 그렇게 이제 부르는데 얘가 이제 홀수다, 짝수다 그걸 이제 의미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좀 보자고요. 만약에 이제 송신 측이 있어요. 송신 측에서 요 데이터를 우리 수인 측으로 요거를 이제 그대로 이제 전송을 해줄 겁니다. 해서 수인 측으로 요 데이터를 이제 그대로 이제 전송을 시켰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눈이 있기 때문에 송신 측에서 101010을 보냈구나. 수인 측에서 101010을 받았네. 그렇게 이제 보게 되면 얘가 이제 오류가 없다. 그렇게 이제 알 수가 있지만 만약에 송신 측에서 수인 측으로 야, 나 데이터 보낼 거야. 데이터 받아.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송신 측에서 어떤 데이터를 이제 보낼지 알아요? 몰라? 몰라요. 모르는 상태에서 이 수신 측에서는 그냥 이 데이터를 이거를 받는다고요. 이거를 이제 받았을 때 송신 측에서 이제 어떤 데이터를 보낸지 모르죠. 그러면 수인 측에서는 이 데이터를 이제 볼 수가 없는 거고 수인 측에서는 자기가 이제 데이터를 짜잔하고 이제 받았을 때 이 데이터에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 그걸 이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없겠죠. 해서 우리가 이런 이제 정보를 이제 보낼 때 데이터를 보낼 때 우리가 이런 이제 페리티 검사라는 걸 이제 추가를 시키는 거예요. 해서 송신 측에서 이런 이제 데이터를 똑같이 이런 이제 데이터를 보냈는데 그 맨 뒤에다가 이제 페리티 비트라는 걸 이제 추가를 시키는 겁니다. 추가를 시킬 때 우리 우수다, 기수다 그렇게 이제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해서 그때 만약에 위에 거는 지금처럼 우수 이제 페리티로 이제 보낼 거고요. 밑에 거는 이제 기수 페리티로 그렇게 이제 보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우수가 이제 짝수고 우리 기수가 이제 홀수라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죠. 여기서 이제 홀수다 짝수다 그걸 이제 따지는 그 기준은 1의 개수를 가지고 따지는 겁니다.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이 데이터에는 1이 지금 여기도 있고 딱 3개가 있죠. 근데 얘는 이제 1의 개수를 우수계, 짝수계로 이제 맞춰서 보낼 거라고요. 그러면 이 페리티에는 이제 1이라는 데이터를 집어넣게 되면 이곳에는 1의 개수가 이제 짝수계가 되는 거죠. 그리고 기수 페리티로 이제 보내겠다. 그랬을 때 기수는 이제 홀수라 그랬어요. 그러면 1의 개수를 지금 홀수계로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이것만 봐도 벌써 홀수계죠. 홀수계니까 이 페리티에다가 이제 0이라는 그 데이터 그 체크 비트를 이제 집어넣고 이제 상대방한테 이제 보내주는 겁니다. 그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데이터를 만든 다음에 1의 개수를 이제 짝수계로 만들고 홀수계로 만든 다음에 이 데이터를 그대로 이제 수신측한테 보내줘요. 그때 이제 이런 데이터를 이제 보낼 때 내가 이제 우수로 묶었다, 기수로 묶었다 그것까지 알려주면서 이제 수신축으로 이 데이터를 그대로 이제 전송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수신 측에서는 지금처럼 데이터를 이렇게 이대로 이제 받겠죠. 그리고 기수 페리티를 묶은 것도 지금처럼 데이터를 이렇게 이제 받을 거라고요. 그러면 수신 측 입장에서는 이 데이터가 이제 우수로 묶었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으니까 이 데이터를 받자마자 바로 1의 개수를 이제 확인을 합니다. 1의 개수를 확인해 보니까 여기 한 개 있죠. 2개, 3개, 4개에서 짝수계가 있는 거 맞죠? 맞으면 이 데이터에는 오류가 없다. 그렇게 이제 판단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수 페리티로 데이터를 이렇게 이제 묶어서 보내줬어요. 그러면 그때 이 데이터를 또 받자마자 이 데이터를 쫙 풀어가지고 이제 1의 개수가 이제 몇 개인지 그걸 이제 세는 겁니다. 여기 세 보니까 이제 1의 개수가 3개밖에 없죠.
근데 상대방이 이제 보낼 때 기수 페리티를 이제 묶어서 보낸다 그랬으니까 이 데이터에도 오류가 없구나. 그렇게 이제 판단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이제 마지막 비트에다가 우리가 페리티 비트라는 걸 요거 이제 추가시켜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데이터를 주고받고 하면서 오류가 있다 없다 검사하는 그 방식이 우리 페리티 검사예요. 근데 만약에 송신 측에서 우수다, 기수다 해서 페리티를 이렇게 이제 마지막 비트로 우리가 추가를 시킨 다음에 수인 측으로 이제 데이터를 뿅 하고 이제 보냈는데 중간에 데이터가 날아가다가 오류가 이제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오류가 발생했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지금 요 비트가 원래는 전부 다 이제 0이라는 그 데이터였는데 그 데이터가 날아가다가 중간에 1로 이렇게 이제 변경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 수인 측에서는 이 데이터를 딱 받고 이 데이터는 우수 페리티로 묶었구나. 그렇게 이제 확인을 한 다음에 1의 개수를 이제 센다 그랬죠. 1의 개수를 보니까 여기 한 개 있죠. 2개 있고 3개 있고 4개 있고 5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비트에는 이 데이터에는 이제 오류가 있다 없다? 있더라. 그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분명히 짝수개로 이제 묶어서 보낸다는데 1의 개수 돼 보니까 5개 홀수개잖아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이 데이터도 만약에 받았다. 근데 이건 이제 기수 페리티로 이제 묶어서 보냈다 그랬죠. 그러면 이 데이터도 이제 풀어서 보니까 1의 개수가 여기 하나 있죠. 여기 2개 있고 여기 3개 있고 여기 4개가 있어요. 분명히 기수 페리티로 묶어서 보낸다 그랬는데 1의 개수를 세보니까 4개. 이제 짝수개죠. 짝수개니까 이 데이터에도 오류가 있구나. 그렇게 이제 판단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송신 측에서 지금처럼 데이터를 이렇게 이제 묶어서 페리티까지 싹 다 이제 묶어서 이제 데이터를 이제 보내줬어요. 근데 수인 측에서 이제 데이터를 받을 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받았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는 지금 2개의 비트가 이제 오류가 생긴 거예요. 2개의 비트가. 그러면 얘는 이제 우수계로 이제 묶어서 데이터를 이제 보냈다. 그렇게 이제 송신 측에서 이제 얘기를 한 거죠. 해서 이거를 쫙 풀어서 보니까 여기 1의 개수가 이제 1개 있고 2개 있고 3개 있고 4개 있고 5개 있고 6개가 있죠. 6개가 있으니까 이 데이터를 이제 수신 측에서 받았을 때는 이 데이터에는 오류가 없다라고 그렇게 이제 판단한다고요. 실제로는 요 비트에서 지금 오류가 발생한 거잖아요. 원래 요 비트에는 지금처럼 0이라는 요 데이터가 들어 있어야 되는데 날아가던 그 도중에 전송 중에 오류가 발생해서 이제 1로 바뀐 거라고요. 근데도 수인 측에서는 이 데이터를 받아봤을 때 1의 개수가 6개, 짝수개가 맞으니까 오류가 없다라고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요 데이터를 또 보자고요. 요것도 봐도 얘는 이제 기수 페리티로 묶어서 보냈다 그랬죠. 해서 데이터를 받자마자 쫙 풀어가지고 이제 1의 개수를 세보니까 1의 개수가 지금 여기 1개 있죠. 2개 있고 3개가 있어요. 1의 개수가 딱 3개가 있으니까 얘는 이제 홀수개가 맞죠? 맞으니까 이 데이터도 오류가 없다라고 그렇게 이제 판단합니다. 실제로는 이 2개의 비트에서 이제 오류가 발생한 거죠. 원래 이 2개의 비트가 0하고 1이라는 그 데이터였는데 날아가다가 이제 1하고 0으로 바뀌어 버렸다고요. 해서 지금처럼 데이터가 날아가던 그 도중에 2개의 비트에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오류가 발생하게 되면 얘는 오류를 이제 검출할 수 있다 없다? 없더라. 해서 우리 페리티 검사라는 거는 가장 간단한 그런 방식이지만 지금처럼 2개의 비트, 2개 이상의 그 오류 비트가 동시에 이제 발생하게 되면 오류 검출이 어떻게 된다? 불가능하더라. 해서 이 페리티 검사라는 거는 딱 1개의 비트에 대해서만 오류를 검출할 수 있다고요. 지금처럼 2개의 비트에서 오류가 발생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페리티 검사는 오류를 이제 검출만 할 수가 있고 그렇게 오류가 이제 발생하게 되면 그 오류에 대해서 수신 측에서 그 오류를 수정할 수 있다 없다? 없더라. 오류를 이제 검출만 할 수가 있더라. 해서 이 페리티 검사에는 홀수 짝수 수직 페리티 체크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홀수 짝수, 우리 수평 페리티 체크가 있고 이렇게 크게 종류가 2가지로 이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수직 페리티, 수평 페리티 그렇게 2개요. 요런 게 우리 페리티 검사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해밍 코드라는 이 아이요. 이 해밍 코드라는 거는 수신 측에서 만약에 오류가 발생한 그 비트가 있어요. 그 비트를 이제 검출도 할 수가 있고요.
그 오류에 대해서 직접 이제 수정도 이제 할 수 있습니다. 해서 얘는 이제 수신 측에서 오류를 이제 직접 이제 검출한 다음에 수정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코드를 보고 우리가 해밍 코드라고 하는데, 얘는 이제 수신 측에서 이제 오류를 직접 이제 수정한다 그랬죠. 해서 얘를 우리가 전진 오류 수정 방식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고, 그 전진 오류 수정 방식을 다른 말로 자기 정정 부호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해서 얘는 이제 수신 측에서 직접 이제 오류를 수정한다라고 해서 얘를 이제 순방향이다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 해밍 코드도 한 개의 비트의 오류만 수정이 이제 가능해요. 만약에 두 개의 비트, 세 개의 비트에서 오류가 발생했다, 그러면 얘도 이제 수정은 불가능합니다. 해서 한 개의 비트 그 오류만 수정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얘는 이제 데이터를 보낼 때 그런 이제 정보 비트 그 외에 잉여 비트가 이제 많이 이제 필요로 합니다. 이 해밍 코드에서도 우리가 이제 전수하는 그 비트 있죠. 그 비트 중에 첫 번째 비트, 그리고 두 번째 비트, 네 번째 비트, 여덟 번째 비트, 16번째 비트, 우리의 32번째 그 비트, 64번째 비트, 이렇게 이제 2의 n승 번째 그 오류 검출을 위한 그런 이제 페리티 비트를 이제 사용을 합니다. 해서 얘도 이 해밍 코드도 해밍 코드 단독으로 이제 사용이 되는 게 아니라 이런 이제 페리티 비트로 우리가 2의 n승 번째 그 오류 검출을 위해서 페리티 비트를 이제 사용하더라. 해서 이 해밍 코드에서는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되는 게, 얘는 오류를 이제 검출한 다음에 뭐까지 할 수 있다? 직접 이제 수정할 수 있더라. 해서 얘를 다른 말로 자기 정정 부호다, 아니면 전진 오류 수정 방식이다 그렇게 이제 부르더라. 그때 이제 전진 오류 수정 방식을 우리는 이제 순방향이다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만들어진 그 오류 검출 코드가 우리의 순환 중복 검사, 순환 잉여 검사, 우리 CRC라고 부르는 그 아이요. 여기 보면 이제 CRC가 나는데, 우리 CRC라는 거를 우리가 이제 앞에서 이제 배웠었습니다. 요 CRC라는 게 우리 앞에서 이제 HDLC 프레임 구조를 이제 배웠죠. 그 HDLC에 보게 되면 우리 FCS다라고 해서 우리 프레임 검사 순서 필드가 있었죠. 거기서 이제 오류 검출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CRC라는 거를 우리가 이제 사용한다 그렇게 이제 배웠었습니다. 그래서 이 CRC라는 거는 HDLC 그 프레임에서 FCS 프레임 검사 순서 필드 그거를 이제 만드는 그 방법으로 사용이 되는 게 우리 CRC고요. 그래서 이 CRC라는 거는 우리 프레임 단위로 오류 검출을 위한 그런 이제 다항식 코드를 이제 사용해서 오류를 이제 검출하는 그런 방식이더라. 해서 이 CRC도 뭐만 할 수 있다? 오류를 이제 검출만 할 수가 있더라. 아까 우리의 해밍 코드라는 거는 오류를 이제 검출한 다음에 정정까지, 수정까지 이제 할 수 있다 그랬죠? 근데 이 CRC도 이제 수정은 이제 못 한다고요. 오류를 이제 검출하는 그런 방식이고, 얘는 이제 전송 과정 중에서 오류가 만약에 발생하게 되면 송신 측에 이제 재전송을 요구하는 그런 이제 후진 오류 수정 방식을 보고 우리가 이제 CRC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여기 보게 되면 이제 후진이다라고 나오고, 여기 이제 역방향 그렇게 이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이제 ARQ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었어요. 우리 ARQ에 보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었죠. 우리의 정지대기 ARQ라는 것도 있었고요. 우리의 고백엔 ARQ다. 그리고 선택적 ARQ다. 우리의 적응적 ARQ다 하고 ARQ 방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CRC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오류를 검출한 다음에 오류가 발생하게 되면 송신 측한테 우리가 이제 ARQ 재전송을 요구하는 그런 방식으로 오류를 수정하는 그런 방식이 우리 CRC입니다. 해서 이 CRC라는 거는 동기식 전송에 이제 사용되는 그런 에러 검출 기법이고요. 얘는 이제 데이터가 프레임 단위로 이제 전송이 될 때 사용되는 그 방식이더라. 해서 우리가 이제 앞에서 HDLC 그 프레임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었죠. 그때 HDLC 그 프레임에 FCS 우리 프레임 검사 순서 필드 그걸 이제 만들 때 우리가 CRC 코드 요걸 이제 쓰더라. 이 CRC 코드는 우리 집단 오류를 이제 검출할 수가 있습니다. 해서 이 CRC를 가지고는 하나의 이제 데이터에 대해서 오류가 뭐 2개가 발생하든 3개가 발생하든 10개가 발생하든 20개가 발생하든 전부 다 이제 검출은 다 할 수가 있어요. 해서 이 CRC가 검출률이 이제 높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많이 이제 사용하는 그런 오류 코드가 우리 CRC예요. CRC. 그래서 우리 페리티 비트라는 거는 1비트의 오류만 검출만 가능하더라. 그리고 해밍 코드는 오류 수정도 이제 가능하더라.
그리고 우리 CRC라는 거는 다항식 코드를 이제 사용해서 오류를 이제 검출하더라. 해서 얘는 이제 HDLC 그 프레임에서 우리 FCS를 이제 만드는 그 방법으로 사용되는 게 우리 CRC더라. 그리고 이 CRC 순환 중복 검사 이 방식은 집단 오류를 이제 검출할 수 있어요. 해서 이 코드를 보고 이 CRC 코드를 보고 우리가 이제 집단 오류 코드 그렇게 이제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오류 검출 방식에는 크게 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있어요. 이 세 가지 정확하게 여러분들 특징을 기억하고 지나가셔야 돼요.